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헌법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각이다. 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기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늘은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파면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증거조사라든지 이 증거가 부실하다, 증거 조사도 부실하고 증거도 부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 한 10년 동안 헌법연구원으로 헌재에 근무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경험을 살려볼 때 지금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아까 얘기했던 증거 문제 때문에 각하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왜 지금 기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수사의 핵심은 국헌문란과 개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국헌문란과 개헌법 위반. 그런데 지난 12월 3일 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5분 정도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나중에 이 부서를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됐고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국무회의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이 국헌문란, 다시 말해서 국회를 봉쇄했는가 내지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는가, 이 부분인데 이것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국헌문란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메모가 오염된 것으로 보이고 또 곽종근의 진술은 거짓 진술로 보이고, 설사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거를 증거로 채택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기에는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따라서 이 증거는 독수독과의 원칙에 의해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에 의해서 등등 엄격한 증명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증거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증거로 쓸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국회 봉쇄라든가 정치인 체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증거가 없어서 여기 이 부분은 그야말로 파면의 어떤 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절차적인 문제점이 너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인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면서 증인들이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그 다음에 증인이나 증거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을 헌재 재판부에 3번이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모두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점, 이런 것도 역시 지금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조사가 부실하다, 이런 어떤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또 심증을 형성할 증거가 부족하니까 결국은 국헌문란 혐의나 와 관련해서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내지는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증거가 충분해야만이 그런 어떤 유죄의 심증 내지는 파면의 심증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유죄의 심증이나 파면의 심증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황도수 교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 여부를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아마 재판관들 중에서도 최소 서너 명이 그런 의견을 갖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이 된 지 20여일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한다는 것은 증거 부족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증거 부족 때문이라고 황도수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이죠, 심리가 부실하게 진행된 탓에 재판관 사이 추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을 놓고 진통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지금 파면의 심증을 갖겠는가, 이거 안 된다, 오히려 증거조사를 더 하자, 변론 재개를 하자, 이런 의견도 있을 것이고, 내지는 말이죠, 증거조사와 관련해서 그런 증거를 파면의 증거, 즉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헌재가 변론이 종결된 지 20여일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20일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는 데에는 바로 이런 증거 부족 때문이라는 거죠. 증거 부족이 결국은 선고 기일도 잡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발목을 잡았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심리가 부실하게 진행된 탓에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추가로 변론 재개를 해서
변론을 더 하자. 아니면 증거조사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재판관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재판관은 말이죠. 지금까지 재판 내용만으로도 결론을 내기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재판관은 지금까지의 재판으로는 결론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선고를 강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각하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겠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10년가량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비추어서 볼 때 지금 헌재에서는 경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론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증거의 부족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론을 제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선고를 강행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전격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문영배나 이미선은 그냥 놓고 가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고 관련 재판관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문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굳이 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 탄핵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어떤 죄를 좌파들이 말이죠. 이 문영배한테 물을 거라는 거죠. 그래 문영배가 온팍 쓸 거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문영배는 자기가 괜히 이렇게 선고를 강행했다가 죄를 온팍 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문영배와 이미선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그냥 놓고 가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4월 18일 이후로 오히려 선고가 미뤄지는 그런 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마흔역 그러면 이제 들어와가지고 네가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하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마흔역을 계속해서 우리가 임명하지 않으면 마흔역조차 들어오지 못하겠지만 다시 말하면 문영배가 도망가는 하나의 핑계로서 그러면 나하고 이미선이 나가고 난 다음에 마흔역 집원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면피를 하고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말이죠.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를 뺀 것과 관련해서 각하를 해야 된다고 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 관 사이에서 말이죠. 각하를 주장하는 그런 어떤 의견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로스쿨 교수라든지 법조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각하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각하로 가지 않으면 오히려 기각으로 갔을 때는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그야말로 재판관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각하로 가는 것은 말이죠.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깨졌기 때문에 그 내란죄를 넣다 뺐기 때문에 얼마든지 각하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그럴 바에는 각하로 가가지고서 이 국민 분열을 줄이고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각하로 가면 국회에도 아주 나쁘지 않은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이 각하는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200석 의결을 갖추어가지고 다시 이 탄핵소추안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하에는 기판력,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얼마든지 다시 또 소추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과의 일종의 타협으로서 각하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각하로 가면은 말이죠. 모든 사람이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민주당도 말이죠. 기각보다는 차라리 각하로 가면은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거고 그다음 국민들 입장에서도 절차를 다 어겼기 때문에 절차를 이렇게 지키지 않고서 그럼 기각을 한다면 그럼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각하로 가는 것이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각하로 간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자유우파는 말이죠. 기각이 났다. 각하로 가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지만 각하로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하로 간다고 해서 쟤들이 다시 불을 지펴가지고 200석을 만들어가지고 탄핵 재판을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건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나쁠 필요가 없고 나쁠 것이 없고 또 더군다나 지금 상당히 지금 심리 절차를 모두 지키고 절차 위반을 저질렀는데 그럼 원리 원칙적 입장에서 더군다나 대통령께서는 원리 원칙을 중시하니까 각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의 입장을 전달해 드리면서 근데 이거를 쓴 것이 이 글을 실은 것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조금 지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워낙 부스가 많이 빠졌다는 거죠. 어쨌든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조선일보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법조인들이 말이죠. 그냥 내피셜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각하나 기각을 주장하겠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많은 곳에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공유와 댓글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